이번 주 뉴욕 증시는 FOMC가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FOMC가 예정되어 있는 주간인 만큼 긴장감들이 많이 감돌고 있기도 하고요. 또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 오늘 시장 출발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전망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FOMC에서 이제 그 파월이 어떤 말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이후의 흐름들 또는 경제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10년 이후의 유망 섹터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투자공사죠. KIC가 지금 그 투자 설명회라고 해야 되나요? 네, 포럼을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AI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유망 섹터들이라고 하는 관련 업종에 또는 관련 산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자, 향후 10년 이후까지 갈 수 있는 유망 섹터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의 시가총액이 무려 90조 정도 증발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89조 정도 증발을 한 건데 90조나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고점 대비해서 90조 원가량이 이탈됐다는 얘기인데 33개 종목들, 많기도 했네요. 이 33개 종목에서 주가 하락이 나타나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이 시가총액을 다 합쳐보니까 약 90조 정도 밀려났다고 합니다. 자, 그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8일이고요. 네,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FOMC를 앞두고서 좀 전운이 감도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지난 주말까지는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감들을 좀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장 내일부터 FOMC가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을 좀 안고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 치면은 이제 20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영향은 내일부터 받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바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준이 지금 19일에서 20일, 그러니까 미국 시장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20일에서 21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20일 지나가면 저녁 때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9일에서 20일 예정된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었던 내용이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금리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 9월 FOMC가 끝나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회의는 2번 남습니다. 11월과 12월. 근데 이 둘 중에 한 번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12월은 그냥 동결이겠지만 11월에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뭐 아직까지는 뭐 동결하게 될 가능성이 60% 정도 잡힌다라고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뭐 안심하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최근에 유가 상승에 따른 그런 부분 때문에 CPI 지표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시장의 부담감으로 남아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 7월에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시켰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리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미국이 그 리먼 사태 이전에 그 금리가 5%대 지금하고 거의 비슷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때는 경기가 굉장히 좋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리먼 사태 터지고 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경기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물론 지수는 더 많이 올라가 있지만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 훨씬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어떤 포지션을 봐야 되는 상태에서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에 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상황이 시장 경제라든지 주가를 더 끌어올리면서 금리는 내려가는 형태로 역시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형태, 이런 쪽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금리까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더 많이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올해 금리 전망치는 5.5에서 5.75 정도 예상을 해놓고 있는 상태라서요. 지금보다 한 번 정도는 더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일단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올해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된다라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물 건너가고요. 내년도에는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가 그냥 이제는 긴축 정책이 종료가 된 것 같다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것은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 달려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회의에서는 지표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표가 지금은 근원 CPI는 좋게 나왔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할 것인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뭐 특별한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도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이하게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질 건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 FOMC를 앞두고서 약간 관망세가 좀 짚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경제 지표들 한번 살펴보면은요, 특별한 게 없어요. 뭐, 딱 보시면은 그냥 FOMC 그 부분이 이제 20일, 21일 연결되니까 21일 날 이제 뭐랄까요. 인터뷰, 네, 그런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이죠. 뭐, 목요일 날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나오는데 이것도 뭐 특별하게 변한 건 없습니다. 220만 건에서, 22만 건에서 22만 2천 건 조금 늘어난 형태죠. 그러니까 실업지표는 조금 안 좋아지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건축허가 지금 화요일날 발표되는 지표인데요. 건축허가는 144만 건에서 145만 건으로 조금 늘어난다. 이건 뭐 그까지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쓸 건 없겠고요. 주택 판매 같은 경우도 조금 늘어난다고 합니다. 건축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조업 지표는 많이 떨어지네요. 그 제조업 지표는 조금 떨어지는 형태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 PMI 지표 이쪽 보시면은 뭐 거의 수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PMI, 그 다음에 서비스 PMI 이게 후반부에 금요일에 잡혀 있지만 수치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다지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장세에 대한 포인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 미국 시장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특별한 경제 지표에 이슈가 없다. 그렇다면 FOMC에만 집중해야 되는 그런 장세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월의 발언, 기자회견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요일까지의 상황이니까 아마도 수요일까지는 장이 조금 가라앉거나 그런 형태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 좀 어려운 관망 형태의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 후반에 이제 파월이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더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가 결정이 되겠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요. 조금 부정적이에요. 예상 밴드를요 2500에서 2630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2600을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500포인트를 저점을 잡았다는 것은 뭐예요? 주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딱 생각해 볼 만한 것은요, 아래쪽으로는 지금 100포인트가 넘게 나오고요, 위쪽으로는 한 20포인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확률은 매우 적다라는 건데, 재밌는 거는 지난주에 금융투자가 싹쓸이 하면서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도 계좌가 많이 올라가서 기분이 좋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코스피 예상 밴드를 저렇게 딱 내놨다는 것은 금융투자애들이 팔겠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팔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금융투자의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차익 실현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떡밥을 뿌린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수거해 간다면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 FOMC를 앞두고서 외국인들이 특별하게 진입을 하지 않는다라면 시장 포인트는 일단 기대감은 가지고 있겠지만 쉽게 오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2500 한 80포인트, 70포인트 정도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 그 라인의 지지대, 이것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으로 가시면 되겠죠. 전고점 넘어가는 건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다음 주 또 명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도 변동성이 좀 심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따지고 본다면은 이번 주는 조금 관망하면서 천천히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반도체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소부장주 요즘에 잘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금융주 섹터들, 고배당주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갔죠. 근데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방어주 성격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가 약간 부담스럽다 싶을 때 몰리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실 필요 있겠고, 이번 주 후반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IPO, 네, 이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은, 네, 공모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이제 주 후반에 나타나는 모습들이라서 주 초반만 잘 넘기면 어찌어찌 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다음 주 명절, 이번 그 9월 후반부는 약간 쉽지 않은 장세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네, 이게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마음도 같이 급해지고 막 그렇게 상황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심호흡 한번 하시고, 야, 원래 이렇게 흥분하면 안 돼 라고 마음을 한번 다잡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전 변동성은 일단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보통 차익 실현 같은 경우는 아침에 그 대응하는 것이 좀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포지션을 좀 잘 살펴보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동안에는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주가가 약간 흔들릴 수 있다는 정도로 우리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향후 10년 유망 섹터는 무엇이냐? 향후 10년간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이 한국투자공사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함께 네, 지금 포럼을 개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유망한 섹터가 뭐냐? 여기에 좀 투자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포럼은 뭐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했다고 해요. 그래서 현지 벤처 투자 관련 투자 기관이라든지 자산 운용사, 기업형 벤처 캐피탈 이런 쪽 투자 전문가들. 그러니까 뭐 향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 기업이 이런 게 있고 뭐 등등등 얘기들이 있어서 우리 기업에 투자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스타트업 관계자들 또 많이 참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네, 요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상황이, 산업이 또는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해주는 모습들이죠. 근데 공통적으로 나온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제 AI를 얘기합니다. AI. 챗 GPT가 등장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이 AI에 대한 어떤 위력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활용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자, 지금 그 AI에 계속적으로 투자해 왔다는 그런 어떤 투자 회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AI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뭐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그 AI라는 거 당장 그 하나만 딱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여러 군데로 같이 펴지는, 여기서도 그 얘기하는 거죠. 이제 교차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교차점. 즉 AI를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즉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뭐라고 할까요? 뭐 검색 포털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산업에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AI를 갖다 붙이려고만 하면은요 너무나 네, 그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죠. 왜냐면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I 산업에서는 가장 핵심 AI를 구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모바일이 이제 반도체 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이쪽으로 일단 우리가 집중하면 됩니다. 너무 분야가 많기 때문에요. 여기서 뭐 이것저것 다 다루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이 반도체 칩, 요거 AI를 구동시키기 위한 핵심, 뇌 이런 것만 기억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헬스케어 이쪽도 얘기했다는데 AI 헬스케어가 얼마 전에 조금 상승세 좀 보이기도 했었죠. 근데 이 미국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헬스케어가 지금 너무 엉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수정이나 기처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개조하는 그런 변화의 부분들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부분에 인력도 부족하고 원격 진료, 병원 행정 자동화 이런 쪽에 영역을 계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서 헬스케어가 좋습니다 얘기했고요. NC소프트 쪽도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게임 산업이 유망 산업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게임이 다른 영역을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게임 시장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서 같이 커졌다 볼 수 있는 게 게임 산업이거든요. 근데 NC소프트가 그 얘기하니까 조금 웃겨요. 그죠? 네. 게임이 다른 영역을 발전시키는 이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뽑기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는 거니까 게임 산업이 더 커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쟁력을 상당히 키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태는 아니겠죠. 그리고
뭐 AI를 이용해서 뭐 게임을 한다 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하게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게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는 지금 NC소프트가 얘기했다니까 조금 웃기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게임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은 좀 클 수 있겠죠.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산 게임 이제 그 양산형 게임이라고 하죠. 예, 그런 거에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작이나 대작 이런 건 잘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게임주들은 지금은 조금 주가 상승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투자 유망 지역으로는 이제 중국이 좀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특징적인 부분이죠. 중국을 대신해서 이제 인도 그리고 브라질 지역으로 꼽혔다 되어 있는데 인도 쪽으로 요즘에 많이 가고 있죠. 왜냐면 인도의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뭐 중국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높아져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투명성이 좀 떨어진다. 즉 비리가 많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래서 투명성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회계와 정부의 인허가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하는 거겠지만은 일단은 중국을 이제 배제하고 있다라는 것, 중국을 떠나서 다른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쪽에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10년 후에 유망 섹터 일단은 저는 AI 쪽은 상당히 동일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교차점 이런 것들을 좀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죠. 2차 전지가 추풍 낙엽이다. 가을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니까 낙엽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 얘기죠. 33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고점에서 89조 원이나 증발했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면 상장지수 펀드인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 구성 종목 33개의 시가총액을 집계해 보니까 지난 15일 390조 원 정도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26일 날 이제 2차전지 쪽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7월 26일 시점을 잘 기억하라고 했죠. 그 당시에 변동성을 잘 기억하고 그 변동성을 넘어가야 하는 주식만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라나요? 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변동성이 시작되는 시점, 그런 어떤 역사적인 순간은 우리가 잘 기록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7월 26일 시점보다 약 89조 원 정도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8% 정도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더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겠죠. 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이 두 개만 하더라도 20조 원 넘게 지금 시총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가 9조 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7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은 26조 정도 되는 거죠.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도 각각 3조 원, 11조 원 해가지고요. 두 개 합쳐도 지금 15조 원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의 종목, 시총 상위에 있는 4개의 종목만 우리가 딱 보더라도요. 40조 원이 넘는 그런 변동성이 나타났다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의 어떤 포지션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이제 뭐 33개에서 지금 4개 봤는데 29개 종목이 나머지 40조 원 정도를 떨어뜨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상당히 2차전지가 덩치가 커져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요 2차전지의 조정이 지난 7월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기차 수요의 감소 이런 우려감, 그 다음에 예산안 합의 이슈에 따른 그런 어떤 모멘텀 저하 이런 것들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인버스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조차도 2차전지 하락 쪽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부분들은 이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매수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면요,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로서는 2차전지를 받아주는 세력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지만 뭐 공매도 욕하지만 공매도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매수가 받쳐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개인들이 계속해서 그 물량을 떠받들어줬다는 이야기인데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일정 구간, 즉 견딜 수 있는 구간을 벗어나게 돼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투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단기에 많이 올라갔다. 뭐 장기적으로 뭐 어떻게 올라간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견딜 수 있는 수준까지 빠질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빠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내부에서는 2차 전지가 충분하게 조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네, 그런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지 충분한 건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네. 지금 2차 전지 업종의 주가 하락 가장 큰 원인은 실적 우려감이 4분기부터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 우려감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나쁜 상황이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가격 하락에 따른 네, 그런 부분들. 배터리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중국산 배터리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증가될 것이다 생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어떤 그 공격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 테마라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테마로 보면은 나쁠 건 없어 보이죠. 근데 2차 전지 테마로 엮여서 본다라면은 조금은 이제 지금 부담스러운 위치에 와 있다. 그다음에 충분한 조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대응하는 포인트들은 조금 주의할 만한 포지션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전혀 떨어졌지만 아직 투매가 나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더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아직 많죠. 조금씩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왕창 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해야 될 관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 FOMC가 핵심이다. 네,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FOMC만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향후 10년간의 유망 섹터는 무엇이냐? AI를 일단 저는 가장 높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게임주다, 헬스케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그런 쪽은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일단 AI 관련한 종목군들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눈을 좀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2차 전지의 시가총액이 89조 원이나 하락을 했는데 이게 한 2달여 만에 일어난 일이죠. 2달여 만에 89조 원 떨어졌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진 거예요. 많이 빠졌는데 문제는 이제 아직까지도 조금씩 감소하는 형태의 모습이지 크게 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번 물갈이가 된다거나 상황이 바뀌려면 투매가 한 번씩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변곡점이 나타나는 거지 변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변곡점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 추세가 만약에 진행 중에 있다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스타코믹스 읽도록 하죠. 140페이지 빨리 펴시기 바랍니다. 손실만 보는 투자를 하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다.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주식 투자는 나의 길이 아닌 것 같을 수가 있다. 그럴 때는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지금 당장 한 발자국만 앞으로 걸어가 보자. 그러면 당신은 이미 성공 투자에 한 발 다가선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네, 뭐든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시죠? 천천히 하다 보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먼 목표를 보게 되면요. 아유, 언제 저기까지 가지? 내가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뭐 한 20-30% 나와 있어요. 근데 언제 플러스 나오지? 그거 보면 안 돼요. 지금 한 5%, 26% 손실 나고 있다. 그러면 20% 안쪽 들어가서 마이너스 10%대 가는 것을 일단 당장의 목표를 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나면 다시 이제 한 자릿수, 그 다음에 다시 수익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네, 시장은 아직 바닥에서 탈출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계속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기회는 더 많이 있고요. 올라갈 날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여유있게들 생각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주의 좀 하시고요. 네,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9시에 무료방송 진행되니까 오셔서 마음의 또 안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이따 9시 무료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